안녕하세요. 주식과 경제 공부하는 주경재입니다. 주경재 TV에서는 리포트가 없는 종목들로 선정한 내용이며 종목 추천이 아닌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수익률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은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며 본업은 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한농화성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재료 매입 비용, 대주공장 물적 분할입니다. 가장 주가에 크게 반영되는 부분 중 하나는 테마입니다. 한농화성은 2차 전지 테마로 한 번씩 크게 움직이는데요. 그중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의 핵심 소재인 가소재와 가교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원재료 매입 비용입니다. 화학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부터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원재료 가격이 대부분 폭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의 공장 중 대죽 공장이 있는데 이곳을 100%로 단순 물적 분할할 것이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물적 분할된 후에는 독일의 바스프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회사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967년 7월 한국유화제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농업용 화학 원재료 제품 제조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85년 8월에는 산화에틸렌 공장을 준공하여 산화에틸렌을 생산합니다. 2003년 1월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2016년 8월에는 안양연구소를 설립하여 고부가 가치인 카보머 등의 미래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농화성의 주요 제품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는 여러 특성의 유도체를 생산하며 계면활성제를 제조하기 위한 주 원료는 알코올, 지방산, 아민, 산화에틸렌, 산화프로필렌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 비중이 41.9%를 차지하고 있는 글리콜 에테르입니다. 이 제품은 한농화성이 1991년에 국내 최초로 생산하였으며 알코올류와 반응하여 산업용 용제를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글리콜 에테르를 제조하기 위한 주 원료는 산화에틸렌과 산화프로필렌입니다. 글리콜 에테르는 반도체 및 LCD 세정제 등으로 주로 사용하며 항공기, 자동차, 도로산업, 공업용 세제 등의 전방위적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수산업용 유화제라고 하는 제품인데 한농화성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에멀전을 유화하거나 중합합니다. 이는 계면활성제의 원료로 사용되며 접착제, 페인트, 에폭시 등에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한농화성이 2차 전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농화성은 2020년 9월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용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 및 상용화 기술 개발이라는 국책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화학연구원과 LG에너지솔루션, 한농화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가소제와 가교제를 개발했고 한국화학연구원과 LG화학은 배터리 안정화 및 성능평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은 LG에너지솔루션 홈페이지의 회사 소개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는 좌측에 리튬이온 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전지의 가장 큰 단점은 화재입니다. 화재는 배터리가 차량 하단에 크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불이 한 번 붙으면 순식간에 차량을 뒤덮으며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고체 전지를 만들기 위해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구분하자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로 구성되고 전고체 전지는 고체 전해질로 구성됩니다. 전해질이 고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가소제와 가교제인데 이것을 한농화성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개발이 완료되었다, 개발 중이다. 두 가지로 자료가 나오는데요. IR 담당자 통화가 어려워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확인된다면 고정 댓글로 내용을 기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소제와 가교제가 무엇이길래 핵심 소재일까요? 우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고분자 사슬에 가소제를 투입한 그림입니다. 여러 선들 사이에 덩어리들이 중간중간 들어갑니다. 가소제의 영문 이름은 플라스틱 사이저인데 플라스틱의 크기를 키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더 편하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가소제를 고분자에 투입하면 고분자의 기본 구조와 물성을 유지하면서 가공성을 향상시켜줍니다. 가소제가 고분자 사슬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자체로 사슬 간의 인력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고분자 사슬은 자유부피를 늘리고 사슬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교제는 크로스 링킹 에이전트입니다. 사슬 구조가 서로 엉키고 결합되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때문에 사슬이 엉키며 3차원의 그물 구조를 가지게 되며 견고해집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소제와 가교제의 역할을 살펴보면 이유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소재가 더 커지고 딱딱해지는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흐물흐물한 소재가 딱딱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고체 전해질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니까요. 이제 어려운 내용은 뒤로 하고 원재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한농화성의 사업 보고서에 나온 주요 원재료의 매입 가격 흐름입니다. 맨 아래 메탄올은 비교적 변동이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란색 선의 부탄올, 보라색 선의 BPA, 초록색 선의 산화 프로필렌은 2021년이 되면서 급격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색 선의 페놀은 2021년 올랐지만 예전에 비해 여전히 낮은 가격입니다. 한농화성의 사업 보고서는 여러 가지의 원재료가 나오지만 2022년 3분기 보고서에는 주요 원재료의 부탄올과 에탄올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재료의 국제 가격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차트 왼쪽에는 국제 부탄올 가격 흐름, 오른쪽에는 국제 에탄올 가격 흐름입니다. 오른쪽 차트는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를 제가 차트화 시킨 것으로 큰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2019년 말부터 자료를 찾았는데 2021년 급등했다가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2020년 초에 비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탄올은 최근 5년에 대한 차트인데 현재는 5년 전체 평균값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부탄올도 2019년 12월이 아닌 더 예전 자료까지 찾아본다면 에탄올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농화성의 원재료는 주로 하나토탈에너지스와 LG화학에서 구매한다고 하는데 원재료 매입가 변동을 꼼꼼히 추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10월 6일 한농화성은 물적 분할 공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한농화성이 주식회사 한농화성과 주식회사 한농화성 대죽으로 100% 지분으로 단순 물적 분할을 공시했습니다. 분할되는 가칭 주식회사 한농화성 대죽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죽공장 자체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 효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며 대죽공장은 2021년부터 가동률이 떨어지며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 77%, 2021년 58%, 2022년 3분기 41%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예정일은 2022년 3월 1일이며 분할 후 주식회사 한농화성 대죽의 지분 51%를 독일의 종합화학회사 바스프에 매각하여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바스프사는 종합화학회사이며 한국 바스프의 직원만 해도 2022년 4월 기준 996명이 있습니다. 한농화성의 직원이 2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 바스프 직원은 약 11만 명입니다. 글로벌 바스프 전체 매출은 2021년 기준으로 786억 유로라고 하며 이는 한화 100조 이상입니다. 때문에 바스프와의 조인트 벤처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출이 100조 이상인 화학회사는 모든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와 조인트 벤처로 함께 사업한다는 것은 한농화성에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볼 내용인데 한농화성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8에서 12% 수준으로 연구개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한농화성은 1%도 되지 않는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출이 꾸준히 잘 성장한다면 오히려 현금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연구개발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에는 이익이 감소해서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크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추후 사업 보고서에서 연구개발 비용의 증감을 추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한농화성의 총평입니다. 핵심 사항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소재 개발, 원재료 매입 비용 흐름 추적, 대죽공장 가동률 감소와 물적 분할, 그리고 독일 바스프사와 조인트 벤처 설립입니다. 추가적인 참고사항은 주요 제품인 글리콜 에테르, 계면 활성제, 특수산업용 유화제의 매출이 꾸준한지, 잘 증가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용의 증감을 매 보고서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이 아닌 해당 종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증권사 리포트가 잘 나오지 않는 기업을 분석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기업의 정보 댓글 남겨주신다면 참고하여 기업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